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거기 24페이지 쪽입니다. 24쪽 그 등기소 등기관인데 요즘 최근 들어서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있으니까 뭐 기본적으로 옛날에 나왔던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경기도 안양시 경계의 양 지역에 걸쳐 대형 건물을 신축하였을 때 보존 등기하고자 한다. 어느 등기소에 신청하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게 바로 뭐냐면 일단 관할 등기소 뭐예요? 관할 등기소 얘기죠? 이 관할 등기소 얘기인데 이 관할 등기소에 뭐예요? 관할 등기소에 뭐에 관한 얘기야 이거? 지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정. 한마디로 뭐예요? 등기소는 자기 부동산을 관할하는 등기소가 관할 등기소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경기도 고양시는 고양 등기소, 경기도 안양시는 뭐예요? 안양 등기소. 물론 이제 요즘은 뭐예요? 요즘은 종전에는 각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도 지역마다 강남구는 구마다 다 등기소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 전자신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서울지방법원 등기국 있죠? 등기국이라고 해서 거기서 전산 처리 등기를 이제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종전에 있던 뭐 동작 등기소, 관할 등기소가 다 이제 폐쇄가 됐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관할 등기소는 이제 지정을 하는데 이 지정 문제 얘기일 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부동산이 있죠? 이 땅은 뭐 하면 되니까 분할하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면 일단 요즘은 이제 구로구가 아니라 이제 동차 금천구인데 이 구로구하고 뭐예요? 안양시를 경계로 해서 뭐가 이제 신축 건물 졌다는 얘기예요. 신축 건물. 그럼 이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구로구와 안양시 있죠? 안양시를 경계로 해서 이제 신축 건물 졌으니까 과연 이 건물의 보존 등기를 어디 가서 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어디에 가서 해야 되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럼 반은 구로구, 반은 안양시니까. 그럼 구로구는 서울지방법원 관할이고 이 안양시는 뭐예요? 수원지방법원 뭐예요? 수원지방법원 안양 등기소니까. 안양 등기소니까 이 서울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의 상급법원장 있죠? 상급법원장. 이 상급법원장이 서울고등법원장인데 이 상급법원장이 뭐 한다는 얘기니까 지정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자 1번의 답은 그래서 뭐예요? 5번 서울고등법원장이 뭐 한다는 얘기니까 지정해주는 등기소에 가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2번도 마찬가지죠. 등기소 관할을 관리하는 세 필지 토지 외의 건물. 왜 땅은 시험 문제 안 나와? 왜? 땅은 뭐 하면 되니까 분할하면 되니까. 근데 이것도 이 7회 때 1번이 마지막 7회 때 시험 문제 나온 게 마지막입니다. 물론 이제 뭐예요? 거기 법원지 구급 문제에서는 한 10년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하여튼 그래서 거기 어느 등기소 신청하냐 할 때 누가 지정한다고? 관할 지정권자가 지정한 등기소 2번이 2번이다.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뭐 3번은 필요 없고 4번 문제는 뭐예요? 등기소 등기관에 관한 기준 중 틀린 것에서 등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 서기관, 등기사무관. 이 서기관은 뭐예요? 고위직이니까 나눠지지 않아요. 법원 서기관입니다. 이게 사무관부터가 이제 5급부터가 법원 사무관 있고 등기사무관 있고 이렇게 나눠져요. 등기사무관 주사부 중에서 대법원장의 뭐예요?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등기관은 대법원장이 아니에요. 자 일단 지정받는 거 있죠? 일단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등기소 있죠? 등기소 등기관 얘기할 때 이 등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일단 지방법원장. 이렇게 지방법원장, 지원장이 뭐예요? 지원장이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정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 대법원장이 나오면 안 돼요. 이 대법원장은 뭐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만약에 뭐예요? 교통불편 등에 의해서 등기소에 못 간다면, 이 등기소를 뭐 해주는 거 이거? 위임시켜주는 거 있죠? 등기소를 위임시켜주는 게, 위임이 뭐예요? 위임시켜주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이 대법원장입니다. 위임이라고 하는가 아니면 뭐예요? 정기권자 있죠? 이 사람이 대법원장이지. 절대 지정해서 누가 나오면 안 돼요. 지정해서 대법원장이 나오면 안 된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컨대 화재가 나서 그 등기소가 등기사무를 보지 못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해요. 일정한 기간이라는 게 뭐 예컨대 2020년 1월 7일부터 2020년 뭐예요? 5월 4일까지 요 기간 동안은 뭐예요? 등기소가 불이 나서 화재가 나서 다시 뭐예요? 다시 그 정비를 해야 되니까 등기사무를 못 본다. 등기사무를 정지시키는 거. 그게 바로 등기사무의 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그 4번에 뭐예요? 4번 문제. 그래서 1번이 틀린 것이고 2번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 처리주에게서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 및 전산인에게 대한
재정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제 지금 이제 옛날에 종이로 된 등기부를 다 어디로 전산 등기부로 이제 이익이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거기서 만약에 피해가 발생했으면 국가가 뭐예요? 구상권 행사를 하고 재정보증제도 그게 법원행 처정인데 뭐 지금 뭐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자, 문제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쪽은 아니고. 그다음 관할 전세계에서 등기부 장부 등이 전생해 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종전에 자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여기가 서울특별시 뭐예요? 관악구입니다. 관악구가 인구가 팽창하니까 옆에 동작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종전에 옛날에 관악등기소 자 등기소에서 어디로 이 지역은 이제 관악구가 아니라 동작구가 됐으니까 자 동작등기소로 등기부를 이송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종전의 등기부에는 표제부에 서울특별시 관악구를 다 뭐로 바꿔야 돼 이거 동작구로 바꿔야 되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이런 걸 이제 새로운 등기소에서 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자 관할 전속으로 인해서 등기부 등 장부가 새로운 등기소로 옮겨오면 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신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뭐 한다니까 이거 직권한다는 점. 이 관할의 전속은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뭐예요? 등기소가 신설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 5번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등기사무 정지를 명하는 건 이제 대본제. 그래서 항상 누가 나오면 이 지정이란 단어가 나오죠. 관할 등기소를 지정하는 거하고 등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뭐예요? 대본장이 아닙니다. 위임권자나 정지권자 이 사람이 대본장이지.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그 26페이지 6번 문제는 등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관해 적당하지 않는 거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등기관은 자기 업무에 관해서는 자기 책임하에 처리하고 위법부당한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등기관은 법원 직원으로서 상사 지휘감독에 복종하고 일반 행정지시 따르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등기관의 업무 처리 제한 규정을 위반해서 참여인 없이 참여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는 무효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컨대 등기관은 본인 자기 부동산에 관한 등기라도 본인 사촌의 친족 그다음에 뭐예요? 자 배우자가 등기를 신청해 오게 되면 그 관할 등기소에 성인 임명에 뭐예요? 참여 조서를 작성하고 하라는 거죠. 자 그것을 뭐예요? 위반했다 해서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거 아니다. 실체 관계가 뭐하면 부합되면 뭐 유효할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등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 때 손해본 신청인은 국가나 등기관을 상대로 선택적으로 소송이 가능하다는 게 손해본 거에 대해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5번에 뭐예요? 등기관은 공무원이죠.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손해를 본 손해배상은 부동산 등기법의 명문으로 규정된 게 아니라 뭐에서 국가배상법에서 손해배상해준다. 이런 내용의 문제가 있다라고 참고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등기부에 가서 보자. 등기부. 이 등기부에 대해서 이제 보는데, 일단 이 등기부는 뭐예요? 등기부는 우리나라는 뭐예요? 물적 편성주의를 기본 제도로 해요. 물적 편성을 기본 제도로 하는데, 저 예외가 없어요. 물건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편성해요. 그래서 거기 일단 뭐예요? 그 물적 편성주의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방법으로 항상 1부동산에 뭐라고? 1부동산에 1등기 기록을 둔다. 그런 얘기예요. 1등기 기록. 근데 아까 이제 첫 시간에도 이제 객관식 문제 첫 시간에도 문제 1번, 2번 문제 봤을 때 구분 건물은 1동 건물 전부 1등기 기록을 했죠. 그래서 거기 1번의 등기 기록을 개설할 때 1필 토지 한 개 건물마다 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이를 기록에 기록한다. 이 고유번호를 하는 것은 지적에서 나왔지만 전산 처리에 편리하기 때문에 그 전산 처리 때문에 고유번호가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지적에서는 뭐예요? 19자리 뭐예요? 고유번호가 있죠? 그래서 고돌이 없다, 외라죠? 고돌이 없다. 고유번호는 도면이 없다. 근데 이 등기부의 고유번호는 17자리인데, 그건 필요하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2번, 등기기록의 표제부의 표시란에 부동산 표시와 그 변경사에 관한 기록하며, 그 부동산 표시와 그 부동산 표시가 논에다가 집을 져서 뭐가 되면, 당이 뭐예요? 대가 되면, 그게 부동산 표시 변경이에요. 변경사항을 기록하며 표시번호라는 표시 있죠? 등기한 기록. 그래서 1번 쓰고 그 밑에 2번 주등기로 변경사항을 기록한다는 점. 그 다음에 그 3번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을 분리 처분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파트나 이 구분 건물은 이런 식으로 구분 건물은 어디에 이 건물 등기부에 1동 전체 표제부하고 각자의 뭐라고 전유분 표제부하고 뭐가 있어요? 갑골과 있죠?
그럼 어디에다가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 대지권 등기, 예? 자, 토지 등기부의 내용을 올려왔고, 자, 표제부의 내용을 일동 건물 표제부 하단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하고, 그 다음에 전유분 표제부 대지권 표시 등기하면, 자, 일치성의 원리에서 이런 식으로 뭐 일치성의 원리, 자, 구분 건물 있죠? 이 구분 건물에 이 전유부분, 이 구분 건물하고 이 대지권은 뭐예요? 분리해서 처분하지 말라고. 이게 무슨 원리란 얘기니까. 일치성의 원리다. 그래서 자, 사도 같이 사고 팔아도 같이 팔아라. 그래서 만약에 어디에 갑구에 이전 등기하고 을구에 저당권 등기하면 일체성에 자 항상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일체성에 전부니까 이 두 개를 묶어놨으니까 이 두 개를 전부 뭐예요? 일체성의 원리에서 사고 팔고 한다죠. 그래서 여기다 등기하면 이 땅까지 효력이 미치니까 땅에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분리처분하지 원칙으로 왔다. 처분에 따른 것이 원칙이다.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구분건물 표제부에는 표시란에 전유분에 해당하는 건물 표시를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 위는 일동 건물 표시를 하고 이 아래 뭐예요? 제목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고 그 다음에 어디 전유분 표제부 위에는 뭐예요? 전유부분 101동에 1층에 1015, 1025 이렇게 전유부분 건물 표시하고 요 아래 등기한 거 우리가 뭐라는 얘기고 대지권 표시 등기하는데 이 대지권 표시 등기 중에 대표적인 게 자, 만약에 전체 면적이 여기 400이라면 이 건물이 30평이라면 여기는 뭐예요? 그 대지권의 비율 땅 지분이 있죠? 400분의 100씩 똑같은 30평이라면 자, 그 400분의 100씩의 지분을 갖고 있다. 그래서 4번에 거기 구분 건물의 표제부에는 표시란의 전유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 표시를 하고 그 건물 그 전유 부분의 그 대지권 표시는 동그라미 치고 대지권 표시 있죠? 이 대지권 표시 등기는 자, 전유 부분 표제부에 한다. 전유 부분 표제부에 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5번 건물의 멸실할 경우 그 소유권의 명의자가 멸실 등기하지 않을 때는 그 대지니까 땅이죠. 땅 소유권자가 대의로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나오면 이 대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면 대의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맨 끝에 뭐예요? 자, 누구누구를 대위해서 다른 사람을 대위해서 자, 누가 그 뭐예요? 자, 이 채권자가 자, 누구를 대해서 채권자가 아니면 뭐예요? 구분 건물의 일부 구분 건물의 소유권자는 다른 건물 소유권자를 대위해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부동산 표시 변경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신청할 수 있다.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자, 대의 나오면 맨 뒤에 뭐로 끝나야 돼요, 이거.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없는 거 딱 하나. 패소한 등기 의무자는 승소한 권리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그거 하나만 없다고 대부분 있다요.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자, 토지 소유권자하고 그 건물 소유권자가 뭐예요? 자, 토지 소유권자는 갑이고 이 지금 건물 소유권자는 지상권자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줬다는 거예요. 건물이 무너졌으면 얘가 신청하지 않으면 누가 땅 소유권자가 대의로 뭐예요? 멸실 등기할 수 있다. 자, 대의 나오게 되면 신청할 수 있다. 무슨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돼. 자, 2번은 별표입니다. 자, 구분 건물에 대한 기술 중 틀린 것 같아서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뭐예요? 빌라라든가 아파트라든가 다세대 건물이라든가 맨션이라든가 이렇게 구분 건물이 있다 하게 되면 자, 이 구분 건물에 우리가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예요?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을 우리가 공용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용 부분을. 그러면 공용 부분은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어디 이렇게 복도와 뭐가 있다면 계단이 있다면 이건 누가 눈에 보더라도 건물 구조상 이 건물 구조상 공용 부분이에요. 그럼 이 건물 구조상 공용 부분은 그 구조상 공용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이니까 뭐 하면 안 돼요? 등기 대상이 안 돼요. 팔아먹는 물건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물건면에 생기는 게 아니라죠. 그 다음에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규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정해놓고 만약에 여기 사는 세 사람이 이 101호라고 하는 하나의 구분 건물을 뭐예요? 우리가 관리 사무실로 이용하자. 자, 그 다음에 그 어르신들을 위한 뭐예요? 노인정으로 이용하자. 아파트 대부분의 아파트는 뭐예요? 그 경로당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예요? 하나의 건물은 건물인데 규약을 설정해서 팔아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등기 대상은 돼요. 등기는 할 수 있는데 뭐가 물권 변동 팔아먹으면 안 되니까 등기는 되는데 그래서 표제부 받는다. 등기가 되니까 뭐 받는다는 게
이 표제부만 두니까 자 이렇게 뭐예요? 표제부만 두니까 갑굴구가 없죠? 갑굴구가 없으니까 권리 변동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 지금. 자 그래서 거기 1번에 뭐만 둔다고? 귀약상 공용 부분은 자 표제부만 두니까 물권의 득실 변경이 안 된다. 안 얘기 안 된다. 이 구조상 공용 부분은 뭐예요? 아예 등기 대상이 안 된다. 팔아먹으면 안 된다. 권리 변동이 안 된다는 거죠. 자, 1번이 그래서 뭐예요? 1번은 틀린 것이고. 자, 건물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뭐예요? 우리가 주관적 있죠? 주관적 소유자의 의사에 의해서 일반 건물을 할 수도 있고 구분 건물을 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구분 건물로 뭐예요? 하야하는 게 아니라는 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은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니까 자, 구분 건물을 할 수도 있고 일반 건물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자, 동그라미 3번은 거기 그 뒤에 1등기 기록 나오죠? 항상 무슨 단어가 나와야 돼요? 일반적인 뭐예요? 일반적인 자, 토지나 건물은 하나의 부동산의 뭐지만 1등기 기록이지만 항상 구분 건물은 자, 구분 건물은 1동 건물 전부에 1동 건물 뭐에 대해서 전부에 뭘 둔다는 얘기예요. 전부에 1등기 뭐예요? 1등기 기록을 둔다. 그래서 1등기 기록 앞에 무슨 단어가 와야 돼 이거? 전부라는 단어가 와야 된다. 전부라는 단어가 와야 된다.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여기 4번은 귀약상 공용부는 1등기부에 공용부면 뜻 기록해. 무슨 얘기냐면, 자, 어디에 이거 하나 뭐예요? 여기 이 지금 101호를 자, 노인정으로 관리 사무실로 두자면 갑굴구가 필요 없어요. 팔아먹으면 안 되니까. 그럼 여기다가 뭐예요? 이 101호가 여기 이제 밑에는 대주권에 이제 표시고 요 위에다가 101호에다가 거기다 2번이라 쓰고 자, 그다음에 뭐라 쓴다는 얘기예요? 공용 부분이라고 써요. 공용 부분. 자,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귀약 설정을 해 갖고 공용 부분이라 쓴다는 점. 그래서 공용 부분이란 뜻을 등기부에 왜 사람들이 등기부를 보니까 갑굴구가 없죠? 왜 갑굴구가 없을까라고 보니까 여기 뭐라 써 있어야 돼요?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뭐예요? 귀약상 공용 부분이란 자, 공용 부분이란 뜻을 이제 써놔야지만이 아, 이게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건물 부분이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5번은 구분 건물은 실적으로 왜 실적이란 단어가 나오죠? 실적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법 형식적으로는 이게 뭐예요? 법 형식적으로 등기부 편성 법적인 형식적으로는 자, 항상 뭐예요? 전부가 1등기 기록인데 공시 방법을 강화하기 위해서 옥탑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자, 실적으로는 뭐예요? 하나하나가 뭐예요? 물권 변동의 객체가 되니까 실적으로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을 뭐예요? 지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얘기예요, 지금. 자, 넘겨보시면 거기 3번 문제 보시면 등기부 양식에 관한 설명 좀 틀린 거 돼서 등기부는 물적 편성주의를 뭐예요? 구현이란 말은 자, 구현이란 말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물건 하나, 부동산 하나마다 하나의 기록을 자, 두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2번 구분 건물은 각각의 전유분 표제부와 각 구에 있어서 실적으로는 1부동산 1용지를 뭐하고 있다? 지키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3번이 왜 틀렸냐면 귀약상 공용 부분은 뭐 만든다고? 갑구는 안 둬요. 표제만 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자, 1등기 기록 앞에 구분 건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전부랑 그러니까 이 문장을 딱 볼 때 내는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아, 구분 건물 전부가 1등기 기록이다. 구분 건물은 뭐라고? 전부가 1등기 기록이다. 그게 눈에 와야 돼요. 그게 눈에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5번에 1동 건물 표제부에는 1동 건물 표시하고, 그 아래 뭐예요? 그거 줄 쳐보세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줄에 각 구분한 건물의 표제부에는 전유 부분 건물 표시란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대지권 표시 동그라미 치고. 그래서 자, 1동 건물 표제부, 자, 표제부는 1동 건물 표시하고 하단부에는 뭐예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그 다음에 위에는 전유 부분 건물 표시하고 아래는 뭐예요? 대지권 표시,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29페이지 5번을 보면 자, 5번에 자,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 표제부에 기록하지 않아도 된 거 표제부 얘기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여기 1동 전체 표제부하고 전유분 표제부하고 각굴구죠? 그러면 일반적인 등기부나 여튼간에 표제부에는 절대 표제부에는 표제부에 기록하지 않을사 하게 되면 이 표제부에 뭐예요? 표제부에 자, 기록사항이 아닌 거 있죠? 기록하지 않는 거. 일단 이 표제부에는 접수번호가 쓰면 안 돼. 접수번호. 이 접수번호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갑부나 울구에만 있어야지만이 그 등기 있죠? 등기 순서 순위를 따질 때 서로 같은 구는 순위번호,
서로 다른 구는 있죠? 갑구나 을구를 비교할 때는 이 접수번호를 본다 그랬으니까 이 접수번호는 순위 때문에 필요한데 절대 어디에? 표제부에는 쓰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자, 어디에? 이 건물 등기부 뭐예요? 건물 등기부 아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하고 이 대지권 표시 등기를 우리가 뭐예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자, 대지권 등기했다. 이 대지권 등기는 어떠하는 것이다? 건물 등기부 자, 이렇게 건물 등기부 어떠 한다는 얘기예요? 건물 등기부 이 표제부에 해요. 표제부. 표제부에 한다는 점. 그러면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하는데 무슨 등기는 이 대지권 뭐예요? 대지권 뜻등기 나오죠? 뜻등기. 이 대지권 뜻등기는 중간에 뭐가 들어가는 거 이거? 뜻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대지권 뜻등기는 어디에? 토지등기부. 토지등기부 해당구 이게 뜻이니까 해당구 사항란에 해당구 사항란에. 갑굴구 뭐예요? 갑굴구 사항란에 한다는 거. 갑구나 어디에? 을구 뭐예요? 을구 이 사항란에 한다. 대지권 뜻등기. 그러니까 표제부에 하는 게 아니다. 표제부에. 그래서 어디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에서 거기 5번에 맨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대지권 등기할 때는 거기 대지권이란 뜻 나오죠? 뜻 동그라미 치고 대지권 뒤에 뭐가 붙어 있으면 뜻이란 단어가 눈에 띄면 이건 어디다 하는 거라고? 자, 토지등기부 사항란에 한다. 토지등기부 사항란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7번 문제 별표 두시고 7번 문제를 별표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집합건물 등기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에서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부 그 표제부에 전유 부분 표제부에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기록한다. 맞다는 점. 자, 동그라미 2번은 구분 건물이란 단어가 보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1등기 기록 맨 뒤에 1등기 기록 앞에 자, 전부란 단어가 보이죠? 전부 1등기 기록이라 맞고 그 다음에 3번 구분 건물의 요건을 갖춘 일동 건물 전체를 일반 건물로 할 수 없다. 그럼 틀린다 그랬죠? 그래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객관적 요건으로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천정이나 사방 벽면이 이렇게 뭐예요? 천정이나 사방 벽면이 하나의 건물로 구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외부로 나가는 출입구가 뭐예요? 자, 우리가 자기 문 열고 나가죠? 그 이용상 독립성이라 하래요. 그러면 그 소유권자의 뭐예요? 자, 이 주관적인 뭐예요? 소유권자의 의사에 의해서 일반 건물로 할 수도 있고 구분 건물로 할 수 있고 돈 많으면 뭐예요? 자기가 일반 건물로 만들어 놓고 뭐예요? 분양하면 자, 분양하는 게 아니라 임대소득 저기 하면 되고 만약에 뭐라고? 자, 이게 만약에 뭐예요? 자, 돈이 많으면 구분 건물로 만들어 놓고 구분 건물 만들어 놓고 자, 돈이 없으면 분양하면 되고 돈이 많으면 일반 건물로 뭐예요? 임대사업 하면 되고 이게 지금 없다가 아니라 뭐예요? 일반 건물로 할 수 있다. 그게 틀린 답이다. 그 다음에 4번은 대지권 등기 후에 건물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면 그 등기는 건물만에 한다는 뜻의 부기 없어 항상 어디까지? 땅까지 뭐예요? 땅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 땅까지 미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자, 건물만에 한다 그러면 뭐예요? 건물만 파는 것인데 어디까지 그런 뭐예요? 자, 그런 부기. 자, 이렇게 뭐예요? 여기다 등기하면서 이렇게 이전 등기하면서 1번 소유권 뭐예요? 보존 등기 갑에서 자, 2번 이전 등기 하면서 자, 이게 요 아래 뭐예요? 요 아래 2-1번 뭐예요? 자, 건물만의 등기 이런 말이 없으면 어디까지? 토지까지 효력이 미친다. 그런 얘기예요. 토지까지.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냐? 자, 거기 5번에 뭐예요?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할 때는 그 권리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에 대지권 뜻 등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자,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하는 것이고 대지권 뜻 등기는 어떠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토지 등기부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을 별표합니다. 9번을.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온 지 한 10년 됐는데 10년 됐는데 자, 이해는 좀 해두지 않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등기부에 뭐예요? 등기부에 뭐에 관한 얘기예요? 등기부에 그 열람에 관한 얘기다. 교부에 관한 얘기다. 그럼 누구든지 뭘 납부하고 수수료 납부하고 이렇게 누구든지 뭘 납부하고 이 등기부에 대해서는 이 등기부에 대해서는 모두 가능하고 등기사항 증명서 뭐예요? 교부도 가능하고 모두 가능해 이거. 열람도 가능하다. 이게 교부도 가능하고 모두 가능하다. 이제. 열람도 가능하다. 근데 신청서 기타 있죠? 그 신청서 기타 뭐가 있어요? 기타 부속 서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속 서류. 이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라고 하는 것은 자, 뭐냐 하게 되면 예컨대 미성년자하고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법률 행위 되면 거기에 법정대리 동의서가 있죠?
그 다음에 법원에 촉탁서 있죠? 그 다음에, 자, 아까 자, 뭘 저기 할 때, 자, 예컨대 뭐예요? 등기관 얘기했을 때, 등기관 올 때, 만약에 처분자, 그러니까 본인이나 배우자, 사촌이나 친족, 자, 이런 사람이 등기 오게 되면, 이 참여주소 있죠? 성인 임명이. 이런 거 다 뭐 하는 게 부속서래요. 이건 뭐예요? 뭐가 안 돼요? 교부라고 하는 건 되지도 않아요. 뭐만 가능한데, 열람이라고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자, 만약에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누구든지 단어가 없으면 누구만이 볼 수 있어요. 이해 관계인만이 뭐예요? 관계인만이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 열람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누구든지 수수료 납부하고 등기부 및 기타 부속서류에 교부 열람이 가능하다. 그 틀린 말이다. 기타 부속서류는 이해 관계인만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1번에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과 열람은 반드시 직접 출석해서 서면에 의한 것이, 자, 그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증명서 발급과 열람은 반드시 직접 출석해서 서면 신청해야 한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은 지금 세 가지죠. 뭐예요? 무인 발급비로 받는 경우가 있고, 물론 뭐에 대해서 그 증명서 발급은 무인 발급비로 받는 경우도 있고, 직접 받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래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인터넷 통해서 하는 경우 그런 식으로 있는데 이제 반드시 직접 출석하는 건 아니다. 물론 열람은 당연히 뭐예요? 열람은 직접 출석해서 누가 앞에 가서 등기관에 면전에 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과 열람 수수료는 대부분기 측이 그래서 정해서 현금이고, 그 다음에 그 4번 누구든지 뭐 납부하고 수수료 납부하고 등기부, 이 얘기죠 지금. 누구든지 수수료 납부하고 등기부 및 부속서류 열람 및 증명서 발급을 총괄할 수 있는 건 아니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 부속서류는 이해관계만이 볼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5번에 신탁원부, 공동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 이건 넓은 의미의 등기부예요. 이 넓은 의미의 등기부는 그 사항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적혀있는 뭘 띌 때, 이 등기사항 증명서 뜰 때, 그 사항 증명서도 함께 신청한 뜻에 있는 동그라미, 그 사항의 증명서 함께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 증명서를 포함해서 발급한다. 이것도 같이 띄워달라고, 이것이 같이 떼어달라고 뭐예요? 신청할 경우에만 등기사항 증명서 포함해서 발급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아파트 살면 토지대장 등본을 띄면 그 등본 뒤에 내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대주권 등록부가 띄어서 나와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자, 예컨대 신탁원부, 공동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 있죠? 그런 매매 목록 예컨대 만약에 등기사항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전산등기부는 제가 칠판에 이제 시간상 이렇게 그리지.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갑구가 이런 식으로 몇 가지로 5가지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맨 요게 뭐냐면 요게 바로 뭐예요? 자, 이게 바로 순위번호예요. 이게 순위번호도 아니죠. 그럼 만약에 순위번호가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현재 효력 있는 것만 띄면 효력 있는 것 띄면 종이 아끼려고 보존등기 안 하고 현재 소유권자 있죠? 근데 1번하고 이게 전 몇 번이에요, 이거. 자, 원래 원본은 2번이죠?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등기 목적이에요. 목적이 무슨 등기라고? 소유권 등기예요. 그 이전 등기 아래에 뭐가 있어요? 접수 뭐예요? 접수. 자, 접수죠? 접수 연월이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2020년 뭐예요? 자, 4월 뭐예요? 4월 11일. 그 다음에 제 메터라고 2004호라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그 원이 있어요, 원이. 원이 있다죠. 그래서 2002년 뭐예요? 자, 4월 그 전이죠? 4월 1일 날 원인 매매라고 이렇게 했다죠. 그 다음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당에서 소유권자를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 만약에 뭐예요? 자, 실거래 금액을 쓰는데 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1개라도 당사가 여러 명이란 뭐예요? 매매 목록, 이렇게 매매 목록, 그 다음에 2006에 다시 102로 여기에 묶여져 있다. 그러면,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 등기부 등본을 띌 때, 등기사항 증명서 띌 때, 자, 여기는 실거래 금액이 매매 목록에 써 있으니까 이 매매 목록도 띄워달라고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뭐예요? 자, 그 포함해서 뭐예요? 이 등기사항 증명서 포함해서 주겠다. 그런 얘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자,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매 목록은 등기사항 증명서 띌 때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뭐예요? 그 토지대장의 대주권 등록부를 그냥 주듯이 그냥 주는 게 아니다. 신청이 있을 때만 교부를 해준다. 이렇게 이해해주자. 왜? 여기에 실거래 금액이 써 있으니까 실거래 금액을 모르면 이거 보고 판단하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자, 뭐 하는 경우에 다시 읽어본 5번 신탁원부, 공동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은 그 사항 증명서도 함께 신청한 뜻의 표시가 있는 아까 동그라미 칠했죠?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 증명서에 포함해서 뭐 한다는 게 이거 발급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12번은 뭐예요? 12번은 거기 등기부의 보존관리의 설명에 대해서 뭐 한 거 틀린 거라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법원의 명령이나 촉탁이 있거나 법관의 발부한 영장이 압류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반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등기부는 뭐예요? 등기부는 천재지변 이외에는 밖으로 반출이 안 되는데 신청서나 그 밖에 서류에 있어서는 법원의 명령이나 촉탁이 있거나 법원에 뭐가 있으면 발부 영장이 있으면 뭐예요? 앞설 때는 그러하지 않다고 하는 말은 밖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반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원칙이 그 얘기죠. 등기부와 부속서류는 사변의 경우에는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등기소 밖으로 이동이 금지된다. 그게 원칙이죠. 그게 원칙이다. 자, 그런데 방금 이제 3번을 읽어봤으니까 그 1번은 뭐예요? 1번은 그 예외죠. 그러니까 법원의 명령.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밖으로 뭐예요? 반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보조기간이 경과한 영구보전은 영구보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10년 보전은 5년 보전, 1년 보전 있죠? 그 보존기간이 경과한 각종 장부는 등기구간이 임의로 폐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임의로 폐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방보원장에 인가받아서 만료되는 다음에 3월 말까지 폐기하는 거지 임의로 폐기하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그 4번에 등기부에 뭐예요?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살될 염려가 있을 때는 대법원장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부의 복구 손상과에 필요한 처벌을 명할 수 있어요. 명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등기부 전부유가 손상됐을 때는 전산운영 책임과는 등기부 부본, 등기부를 뭐예요? 완료할 때 이런 거에 필요해서 등기부 그 복사한 부본을 뭐예요? 또 하나 만들어요. 그 부본에서 뭐 복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이 멸실 등기라고 멸실 회복 등기 있죠? 그런 자체가 거의 뭐예요? 거의 사라졌습니다. 멸실 회복 등기를 소유자가 신청하고 그런 게 없어요. 멸실 회복은 누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국가등기관이 알아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33페이지 14번을 별표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뭐예요? 교부와 열람에 관해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1번의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 열람 수수료는 대부분 규칙이 정해서 현금이고 구분건물에 대한 열람에 있어서는 원래 등기부 형식상은 이렇게 뭐예요? 형식적으로는 구분건물은 일동건물 전부의 1등기 기록이니까 원래 등기사항을 찌려면 이 전체를 다 등사해 줘야 되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뭐예요? 이 101호에 사는 사람, 102호에 사는 사람은 이 자기 것만 띄는 게 아니라는 게 다 떼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너무 불편하다. 왜? 뭐 타우스필스 같은 경우에 뭐예요? 한동 건물 내부에 뭐예요? 거의 60매칭 되니까 미 1층에 구분 건물이 20개만 있다 그래도 60매칭 하면 2, 62, 그죠? 그럼 뭐예요? 1200개를 다 뗀다는 게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등기부 편성상은 예외적으로 뭐예요? 전부의 1등기 기록이지만 이 등본을 교부할 때는 뭐예요? 거기 예외에 또 예외를 둬서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 구분 건물 하나마다 1등기 기록으로 두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이번에 구분 건물에 대한 열람에 있어서는 일동 건물 표제부와 그다음에 각 전유 부분에 관한 뭐예요? 등기 기록 전부를 1등기 기록 그렇지 말고 일동 건물 표제부와 각각 전유 부분 뭐예요? 전유 부분 표제부 있죠? 표제부 하나마다 1등기 기록을 주겠다. 그 구분 건물 하나마다 1등기 기록을 주겠다. 그래야지 뭐예요? 그래야지만이 국민들이 편하다죠. 그 다음에 3번 누군지 수수료 납부고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나 신청서 및 부속서류는 증명서 교부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열람만 가능하다 했어요. 그 다음에 4번 등기기록의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모니터 통해서 등기관이 면전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신청사건이 계류 중인 등기기록을 열람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려준다. 그리고 등기사항 증명서는 뭐 하지 않는다. 발급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2번이다. 그 다음 그 15번에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부 열람에 관한 설명도 틀린 것에서 이 문제는 뭐예요? 뭐 때문에 거기 2번 때문에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2번만 보시면 돼요. 뭐라고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앞에 나오면 거기 부속서류 나오죠? 부속서류는 인터넷 통해서 열람할 수도 없고 두 가지가 틀린 거예요. 일단 누구든지 볼 수는 없고 열람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없고 부속서류는. 그 다음에 그 부속서류를 열람하는 것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서 뭐예요? 등기관 면전에서 보는 것이지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내용만 봐주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34쪽에 16번 문제는 등기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에 대해서 폐쇄된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해요. 그 다음에 A 토지를 B 토지에 합병해서 등기관이 하필 등기하죠? 두 개가 합했으니까 하나는 뭐예요? 폐쇄되겠죠? 그 다음에 등기부 부본 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교육장치에 기록된 자료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고 나중에 등기부가 바이러스 먹어서 전산 등기부니까 먹통돼 버리면 다시 회복 등기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는 표제부를 일동 건물에 두고 전유 부분은 가꾸고만 둔다. 그게 틀린 말이죠? 자, 왜? 자, 이 구분 건물은 일동 전체 표제부가 있고 또 각자의 전유 부분 표제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표제부가 두 개예요, 표제부가. 일반 단독 건물은 표제부가 하나인데, 자, 아파트나 연립주택 구분 건물은 표제부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또 5번에도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신청 시 그 매매목록 넓은 의미의 등기부 매매목록 있죠? 뭐 할 때만 신청이 있는 경우는 포함해서 발급했죠. 신청할 때만 띄워주지 신청 안 해도 무조건 띄워주는 게 아니에요. 4번이 틀린 것이고 그다음에 자 우리가 뭐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어디에 자 법원직에 한번 몇 번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현재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종류가 아닌 것에서 전부증명서가 두 개예요. 그 전부증명서는 옛날에 따지면 등본이고 일본이 초본이 세 개, 소본이. 그래서 말소사항 포함 현재 유효사항이죠. 그 현재 유효사항 하면 아까 그랬죠. 현재 유효사항 때면 자 소유권자가 의리됐으니까 이렇게 뭐예요. 유효한 것만 이게 띄워준다 그랬죠. 그래서 순위번호 1번하고 전 2번이라고 이게 현재 유효사항이에요. 이거 말소사항 포함이고 다 포함해서 띄는 거고. 자 그래서 그 마련이 그다음에 그 3, 4, 5번은 뭐예요. 일부 주면서 초본이에요. 초본. 그래서 특정인 지분 그다음에 그렇게 한마디로 우리가 주민등록 초본 띄면 내 거 나오죠. 내가 뭐예요.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이사 오고 군대 생활을 어디서 하고 이런 거 있죠. 개인 남자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현역으로 나왔는지 그 옛날로 따지면 뭐 방인지 자 이렇게 그런 걸 이제 해주는 게 바로 뭐예요. 현재 특정인 지분 현재 소유현황 있죠. 그 5번 뭐예요. 합의 지분이 아니에요. 그냥 지분 취득 이력이지. 합의는 절대 지분이 없어요. 지분 취득 이력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상속받았는지 뭐예요. 돈 주고 매매를 산 건지 그런 지분 취득 이력이에요. 그래서 거기 자 일단 뭐예요. 거기 그 5번은 뭐예요. 너무 길죠. 너무 길어요. 5글자 아니면 6글자인데 8글자씩 하나 됐죠. 그래서 말소사항 포함 자 말자하고 현자 따갖고 앞에 마련이는 마련이면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 뭐예요. 그 지분 취득 이력 합의 때문에 틀린 거니까 마련이와 현지는 특정이다. 마련이와 현지는 특정이다. 말현이와 현지는 말현이와 현지니까 말현이 할 때 현자는 뭐예요? 말소사항이니까 현재 뭐예요? 유효사항이고 그 다음에 그 현재 할 때 현은 소유현황이에요. 지분이익이니까 그렇게 이제 외워두자. 말현이와 현지는 뭐예요? 특정이다. 자 우리는 한 번도 안 나왔던 얘기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뭐예요? 등기사항 증명서 띄는 종류가 보통 우리가 폐쇄등기부 빼고 요거 시험 문제 등기하는 게 오지선 대형 5가지니까 전부 2개, 일부 3개 전부 2개, 일부 3개 이렇게 받으셨죠.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